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악재가 조금 있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우려감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많았다, 즉 실업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된 건지, 또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주식 격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셀인 메이? 아무튼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이 5월달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주식 격언에 개미들이 정면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됐고, 이제 5월달 한 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로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개인들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최근 들어서면서 갑자기 또 떠오르고 급부상하고 있는 정책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 수혜가 만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또 심상치 않은데요. 증시 상황을 좋게 만드는 이런 정책 수혜주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네, 벌써 주말장이 됐어요. 네, 주말장에서는 아시죠?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주말은 보통 이제 연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주 5일자가 시행이 되면서 연휴라는 개념들이 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증시 부담감이 좀 생겨났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점심시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폐지된 지는 오래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같은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시장에 노는 게 아니라 오전장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성, 변동성을 좀 줄이는 그런 요소가 좀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주 5일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연휴라는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옛날이 좋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휴일,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은 저는 좀 찬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쉴 때는 쉬어줘야지 또 능률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건 주말장에서는 변동성이 이제는 좀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연휴를 즐기려고 하고 있고, 또 연휴 동안에 이제 시장의 어떤 변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말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아침과 오후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매도가 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중반에 계속적으로 이제 주중에 나왔었던 수혜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면 주말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증시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게 되면 그런 영향들을 좀 같이 받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뉴욕 증시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 전환, 그리고 나서 낙폭을 조금 축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4% 마이너스로 하락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97% 마이너스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악재가 뭐가 있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증시가 일단 계속 잘 가고 계속 신고가 나오고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왜 다시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야? 이런 판단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악재가 뭐가 있나 조금 살펴봤더니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네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미국 실업자 폭증,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거 약간은 저거 아닙니까? 식상한, 다 알고 있는 재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어떤 압박,
조정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시가 그동안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뭐 당장 악재가 나타나서 시장이 급락을 해야 되는 어떤 포지션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악재로서 자질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악재도 이제 자질 또는 자격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악재가 나올 때는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야 너 정말 악재로 인정해줄게 이게 꽝 도장 찍어주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글쎄요 지금 시장이 하락 이유로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 뭐 다른 뉴스들을 살펴보더라도 전부 다 미중 긴장감 고조 그 다음에 실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이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뭐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가 된다.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였던가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책임론에 대한 그런 공방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중국 간의 제2의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이 생기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류오 부총리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였던가요? 이 미국의 대표진안들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무역 협의는 깨질 일이 없다. 괜찮다. 그대로 진행할 거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일단락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중국 측과 미국 측의 정치인들의 싸움이 된 거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계속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대선에서 트럼프의 입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책임론, 경기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계속 중국 줘 넘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계속 문제가 있다,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또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중국도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중국이 왜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바로 받아치죠. 얼간이 같은 중국. 네. 어제는 이제 필터가 없다. 네, 입에 필터를 좀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쏴대버리니까, 또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좀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리 커들러였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 무역협의가 깨질 일은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위험에 노출시킬 일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암암리에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장하지 못하고 지금 홍콩 쪽으로 이 상장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이럴 때는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보복,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네, 일단 뭐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울거먹을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이제 그만 좀 해야죠. 네,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그만 좀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적으로는 뭐 자기들이 좀 더 이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국민들은 그렇게 좋은 생활을 누리지 못할 것이겠죠. 자, 어쨌건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은 갈등은 있을 것이다. 그죠? 왜 서로 계속 공방전, 네, 주댕이를 가지고서 그냥 조동아리로 그냥 계속 쪼아대기 때문에, 새인가? 왜 이렇게 쪼아대는 거야? 이게 서로 막 이런 말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 고조가 돼야 될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걸 악재라고 받아들이기는 없다. 이 현실 가능성, 즉 실현될 만한 현실적인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악재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4만 건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망치가 240만 건이었는데 이거 4만 건 웃돌았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4만 건 가지고 시장에 무슨 실망감이 느끼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그 경제 봉쇄 정책이 일어난 지 이제 9주 동안에 약 3,800만 명의 실업자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라는 건데, 이제 봉쇄 풀렸잖아요. 이제 막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라든지 또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확실히 이제 실업자 수가 확실하게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뭐 전망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또는 약간 전망치 웃돌았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지금 실망감을 가져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악재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이유를 내놨는데 사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온 곳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 나 많이 묻다 이가 나 배탈 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먹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냥 굳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그럴싸하게 좀 갖다 붙이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언론사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봐서는 특별한 재료가 없이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그냥 단기적 상승에 대한 하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은 시장이 토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5월에는 팔아라. 주식격언. 이제 주식격언 이런 거 다 갖다 버려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번에 확실히 이제 보여준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여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그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그 수급의 주체들이 외국인과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이 수급 주체들이 일단은 그 집행자금이라는 그 집중되는 자금의 성격을 가지고서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휘둘리고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한 군데 딱 몰려가지고 방향을 잡아버리게 되니까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그런 자금력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자고 하면 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죠. 외국인들이 약간 좀 당황했으리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5월에만 외국인들이 무려 이제 3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었죠. 초반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개인들이 모두 다 이걸 받아낸 거죠. 이제 5월 초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증시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과 외국인들의 매도 이 두 가지만 봐서는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조정을 준비해야 된다, 뭐 시장을 약세로 봐야 된다,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그거 다 물량 다 받아버린 거예요. 네, 얼마면 돼? 얼마야? 얼마면 돼? 이거 한 거죠. 그러니까 원빈. 네,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만 얼마면 돼? 그거 이상한데. 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이야기죠. 얼마면 돼? 내가 다 받아줄게. 너 팔어. 그래, 내가 다 사줄게. 이게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언론에서 조장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동학개미라고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위기는 기회라는 그 학습 효과가 만들어진 거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증시 대기 자금도 무지하게 많다는 이야기죠. 지금 물론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대기성 자금, 즉 증시 떨어지기만 해봐 내가 사줄 거야, 이런 거, 또는 올라가기만 해봐 내가 그냥 따라 들어갈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투자자 예탁금이요, 지난 이제 3월 말에 45조 원을 찍었는데 이번에 3조 원 정도 매수를 해줘가지고요, 예탁금이 이제 42조 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죠. 더 팔 거야? 더 팔아봐. 내가 더 사줄게.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들의 자금이라는 것은요, 사실적으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면 시장 수급 중에서 자금력이 가장 큰 것은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이, 개인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의 상투도 만들기도 하고 또 시장의 증시가 많이 뛰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이 같이 일치해야지 돼요. 즉
상승 쪽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집중이 돼야지만이 주가의 상승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상투 때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미쳐버리죠. 자, 증시가 올라가니까 나만 띄워놓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저점에서 방향성을 아주 잘 잡은 거죠. 공포 그까짓 거 필요 없어. 악재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내가 다 사줄게. 네. 자, 이 부분이 일단은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주요한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얼마만큼의 더 이런 주도 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죠. 근데 어쨌건 이 대기 자금이 많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증시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개인들 자금이 흩어질 만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공매도가 지금은 한시적 금지잖아요. 근데 공매도의 금지 이 조치가 해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그 증시가 올라갈 때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하락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이게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돼버리게 되면, 네, 하방으로 이제 베팅을 때려버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여기서 좀 혼란스러워하죠. 나는 못하는데 쟤네들은 때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이 공매도라는 부분들이 개인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또 증시의 상승을 얼마나 많이 옥죄고 있었는가를 좀 알게 해준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이제 그 해제가 되는 시점, 뭐 여름철 이제 8월달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점까지는 뭐 그 시점이 되면 이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8월까지는 증시 계속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 없을 때 달려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휴가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휴가철이 되면은요, 보통 이제 주식을 팔자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보통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훅 줄어요. 그리고 휴가를 떠나야 되는 인원들의 어떤 주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이 좀 생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휴가도 사실은 뭐 항공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올해는 글렀어. 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름 휴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국내 여행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내수 경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주식 시장의 부담감은 적을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적 제한이나 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이제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주식쟁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주식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중독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우리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빠는 일 중독이야! 맨날 일 얘기만 해! 막, 그런 얘기만, 그런 얘기를 제가 부쩍 요즘에 듣게 되긴 하는데, 뭐, 어쨌건, 네. 다 지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어쨌든, 이 여름 휴가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키워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사실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 증시와 관련된 이런 그 개인들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더 이어지면서 증시를 주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린 뉴딜.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게 이제 정책적인 발언을 해서 나타난 부분인데요. 정부가 그린 뉴딜로 인해서 21일 친환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그린 뉴딜, 그 다음에 EU의 전기차 확대에 대한 수혜를 통해서 배터리 관련주들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이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책적인 이야기겠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언택트, 디지털, 그러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나온 게 친환경 관련한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이슈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서, 뭐 친환경 하면 다 나오죠. 석유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것들, 풍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이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좀 살펴보면
동국 SNC가 29.9%, 강하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유닛은 같은 경우가 또 26% 올라갔고요. 에코바이오, 태웅, 풍국주정,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 이거 포함됐다는 것은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지금 강력하게 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증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것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일단 정책적인 부분들은요, 정부가 힘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 정부가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런 종목에 또는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냥 개기셔야 됩니다. 그냥 존버하셔야 돼요. 왜냐면 정책적인 부분들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향이 무조건 만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이번 정부가 계속 또 다른 그 정권의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 뭐 정권 교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지지해 주세요. 자,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책적인 부분들은 늘 그래왔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이제 유럽은 이제 일찌감치 전기차 쪽에서의 시장 확대 이런 것들을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부분에 부양에 나서겠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해야 되려는 자동차 협회 요청을 거부했어요. 지금 자동차 잘 안 팔리니까 규제를 조금 풀어줘서 자동차 좀 팔리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했지만 됐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구매 시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또는 공용 충전소 건설을 내세우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협회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직 팔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됐거든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사라. 오히려 거기다가 수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전기차 하면 이제 자동차 완성차들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배터리가 이제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관련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현재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무언가 정책적인 변화나 이슈들이 계속 나타날 때는 그런 것들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강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바뀌는 거,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시장에도 맞서지 말라. 우리는 맞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야지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 정책적인 부분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을 했는데 고용지표와 미중 갈등 이 두 가지를 이슈로 끌고 나왔다. 뭐 악재로 끌고 나왔다고 하는데 악재 같지 않은 악재로 그런,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한 드립이 자꾸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런 악재 같지 않은 악재를 가지고서, 네, 무언가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시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관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라는 주식격언, 여기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정면적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의 움직임들은 일단 한 8월 정도까지 계속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도하는 상승 장세가,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당분간 더 연결될 것이다 예상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8월이냐? 봤더니 이제 공매도가 이제 지금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건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되면 여기서 부담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휴가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데 휴가철은 근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말라. 그냥 그 부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주라는 것은요, 그냥 맞서는 순간, 네, 수익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냥 거기에 동참해서, 거기에 충분히 느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따라가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주가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아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을 하며 일단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생긴다. 추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야 오늘은 일로 갈까? 아니면 오늘 절로 갈까? 이런 게 아니라요. 네, 어느 쪽을 한번 정해졌어. 그러면 계속 가는 거죠. 즉 서울에서 부산 가는 자동차입니다. 고속버스입니다. 기차입니다. 그러면 타면 부산까지 가는 거야.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네, 서해안 우리 저기 서해에 가서 조개구이나 하면 먹고 갈까 해갖고 옆으로 빠진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3000% 갑자기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도 그런 식이죠. 이렇게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으면 그대로 쭉 간다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상승적인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맞춰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흐트러진다거나 흐름이 바뀐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트폴리오의 관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참고해서 우리가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주말장은 원래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투자보다는 오후 늦음막히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변동성 장세 잘 이겨내시고 성공 투자에 가깝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